여러분, 혹시 요즘 들어서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,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? 마치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한꺼번에 뻥뻥 터지는 것 같잖아요. 오늘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노움 촘스키의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서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의 복합 위기를 하나하나 해보고 그 위험한 구조를 들여다볼 겁니다.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인 진단이죠. 촘스키는 지금이 그냥 좀 힘든 시기,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. 인류 문명의 생존 자체가 아예 통째로 걸려 있다는 거죠.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. 이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고입니다.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복합 위기라는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. 촘스키는 우리가 겪는 기후변화, 핵전쟁의 위협, 또 사회가 무너지는 이 현상들이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봐요. 사실은 이 모든 게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하나의 거대한 재앙이라는 거죠.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? 이 끔찍한 위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까요? 지금부터 마치 범죄 현장을 분석하는 수사관처럼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냈는지 그 구조를 한번 해보여 보겠습니다. 자, 이 거대한 위기 퍼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?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. 촘스키는 이걸 그냥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보지 않아요.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더 깊은 시스템적인 실패가 마침내 터져나온 사건으로 분석하는 거죠. 그래서 촘스키는 여기서 누가 더 나쁘냐 이런 책임 공방을 넘어서요,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아니, 왜 이 전쟁을 막지 못했는가? 바로 이겁니다.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그 배경, 그러니까 수년간 쌓여온 지정학적 긴장, 끝도 없는 군비 경쟁,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해버린 외교,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. 촘스키의 분석에 따르면 침공전에 분명히 평화적으로 해결할 기회가 있었어요. 대표적인 게 바로 민스크 협정이라는 건데요. 이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쟁을 외교적으로 풀자, 이런 합의였거든요. 하지만 이 해법은 결국 무시당했고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 불안을 계속 자극하는 나토의 동쪽 확장이 계속되면서 긴장을 거의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한 걸음 더 깊이 그 뿌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지난 40년 동안 서구 사회의 결속력을 아주 체계적으로 약화시켜온 어떤 이념적인 공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, 50조 달러. 와, 정말 어마어마하죠? 잠시만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정답은 이겁니다. 이 50조 달러는요, 지난 40년 동안 우리 같은 평범한 노동자나 중산층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서 최상위 1%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의 액수입니다.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불평등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죠. 이렇게 엄청난 부가 한쪽으로 쏠린 건 단순히 경제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사회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와 절망에 빠뜨렸죠. 그리고 바로 그 분노와 불신이 위험한 선동가들이 자라나게 가장 완벽한 토양이 되어버린 겁니다. 촘스키는 이 신자유주의의 공격이 굉장히 교묘했다고 봐요. 그냥 돈만 뺏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패 자체를 뺏어갔다는 거죠. 그게 뭐냐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,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공교육, 이 두 개의 방어선을 무너뜨려서 저항할 힘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분석입니다. 이렇게 사회는 불안해지고 정치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된 상황. 이건 결국 인류가 마주한 가장 궁극적인 두 가지 위협에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. 바로 기후위기와 핵전쟁의 위협이죠.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개의 거대한 재앙 앞에 서 있는 겁니다. 한쪽에서는 기후재앙이 과학자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냉전 시대에 그나마 우리를 지켜주던 군비 통제 조약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되면서 핵전쟁의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 짙어지고 있죠. 지금 이 상황의 부조리함을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예가 또 있을까요? 기후변화를 더 심하게 만들 석유를 캐내기 위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녹아내리는 땅을 기술로 잠시 얼리겠다.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이죠.
이게 바로 촘스키가 말하는 고삐 풀린 야만적 자본주의의 진짜 얼굴입니다. 그리고 전쟁은요, 이 모든 재앙을 한꺼번에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. 어마어마한 돈과 자원이 사람을 죽이는데 낭비되는 동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뒷전으로 밀려나고 전 세계 식량 위기는 더 심각해지죠. 결국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만의 비극이 아닌 거예요. 지구 전체의 생존 시스템을 파괴하는 파멸을 향한 가속 페달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딱 맞춰집니다. 보세요. 모든 것의 시작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. 이게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니까 대중의 분노와 지정학적 긴장이 커졌죠. 이렇게 불안정한 땅 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불꽃이 튀니까 그 불길이 다시 기후위기와 핵위협이라는 거대한 불에 옮겨붙는 겁니다. 모든 게 다 연결된 정말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거죠.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. 우리는 이 파멸로 가는 악순환을 과연 끊어낼 수 있을까요? 촘스키는 인류가 정말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. 지금 우리 앞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. 하나는 지금처럼 끝없이 경쟁하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다가 결국 다 같이 파멸하는 길.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군사동맹 같은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협력과 외교를 통해서 함께 살아남는 길입니다. 만약 우리가 첫 번째 길,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을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길을 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촘스키의 경고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. 그건 인류 전체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겁니다. 약 80년 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바로 그날, 인류의 기술적 지능은 마침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. 스스로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지구상의 첫 번째 종이 된 거죠.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궁극적인 질문입니다.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우리의 기술, 그리고 그 파괴적인 충동을 제어해야만 하는 우리의 도덕,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간극을 과연 우리는 메울 수 있을까요? 촘스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위험한 게임의 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.